네, 어느덧 주말 사이에 날이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가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계좌도 좀 살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주에도 마이크론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주 초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 그 한 주는 이 거래일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쌍바닥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서서히 이제 윗방으로 향하는 그런 터닝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수는 좀 안정권에서 좀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7월 1일 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또 뭐 신규 상장주 굉장히 낙폭 메리트가 많았죠. 그런 섹터. 그다음에 또 이제 구경제주에서는 조선 뭐 업종이 좀 강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는 여러 뭐 지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종목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게 바로 주도 섹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그다음에 또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이렇게 굵직한 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또 스몰캡 종에서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시켰던 3일제약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바이오하고 신규 상장주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역시 신고가고요. 그리고 또 조선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은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을 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주초 월요일에서 수요일은 어떤 모드를 선택할 것이냐. 뭐 지수는 안정적일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공격 스탠스를 취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우리가 좀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모드가 좋겠고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조선 뭐 이런 쪽 우리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위원님께서 꾸준히 이제 좀 쌍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구간을 지나서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바이오, 위원님께서는 7월 초부터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던 섹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이라던가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 꾸준하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만나봤던 종목들 AS도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위원님께서 사실 저녁 방송에서는 이전에 이미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만 8월 19일에 3일제약도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3차 목표가는 이미 초과 달성을 했고 이제 4차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볼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3일제약 어떻게 볼까요? 뭐 일단 뭐 3일제약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성공 투자하는 저는 어떤 툴 같은 거, 기법 같은 것도 한번 소개시키고 싶어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7월 1일 날 이 방송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거 이제 제약바이오 좀 관심 있게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논리는 뭐였냐면은 성장주 중에서 가장 덜 올랐고요. 팬데믹 이후에 4년이 넘게 지났고 또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제 황금 맥점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20년도 그때가 PER이 80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팬데믹 후광 효과를 입어서 제약바이오가 오버슈팅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요, PER이 40배예요.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CMO, CDMO 그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한양이 그렇고 알테오젠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 이 신고가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대략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또 하나 PR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봐도 그때가 영업이익률이 17%, 13%였는데 지금은 17%다. 이게 펀더멘털이 받쳐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저는 항상 우리가 선점하려면 기술적 분석에서 좀 도사가 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이평선 밀집에서 삼각 수렴 패턴이거든요.
이때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또 한 번 이 저항세로 돌파하면서 금요일 날도 이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주도 업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권방송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최저점에서 강조했던 섹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저점 선점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AS로 돌아와서 3일제약. 3일제약도 바로 그런 맥점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8월 19일 그런 자리였거든요. 이때 이제 상승감에 이렇게 눌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 저점 황금 매점에서 잡은 한 90% 올랐고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한 48% 올랐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3차 목표가 15,000원 정확히 그때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15,000원 드렸는데 그걸 초과 달성했거든요. 근데 이거 롱텀으로 봤을 때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고울 관절염 치료제 그런 모멘텀이 아주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시면 일부는 수익 실현하실 거고 저는 좀 이것을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면서 목표가를요. 한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상승의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만 원까지 업사이드 시키겠습니다. 다만 매수할 때는 여기서 많은 지금 양봉이 7개 나오고 있으니까 빨간색이니까 한 템포 늦췄다가 매수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어쨌든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려요. 예, 3일제약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8월 19일에 미리 황금 맥점에서 잡아보셨을 건데요. 상승률 최고가 기준 48.1%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전량 수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 2만 원으로 업사이드 한다라는 관점도 제시해 주신 만큼 좀 추가적으로 상승 더 누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9월 19일 공개해 주셨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거래일밖에 없었던 지난주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2차 목표가 초과를 해줬고요. 금요일에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바이오 주도주의 그 여실한 힘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나름 좀 이렇게 소외가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예. 일단 기업 내용이 상당히 탄탄해요. 넥스파우더라 해서 우리가 내시경 갈 때 피를 멈추는 지혈제가요. 국내에서 최초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고 또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캐시카가 굉장히 좋아져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4만 개 정도 팔리는데요. 내후년 2026년도에는 31만 개가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요.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뭐 유튜브 시청자도 그런 말 신규 상장주는 안 돼. 그런 것을 편견을 제가 불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왜 나름대로 소외가 있고 보람을 느끼냐면은 이게 8월 23일 날 마감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바로 기업 펀더멘털을 제가 먼저 분석해 드렸잖아요. 대략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에서 8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밤방송에서는 제가 들고 나와서 좋은 수익을 났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목요일날 들고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죠? 이거 보유수 물량 있는데, 네. 뭐 어떤 분이 걱정도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전문가 그걸 다 모르겠습니까? 그때 151만 주, 그게 바로 보유수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어떻게 됐냐면 이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하실 때 그 베이스를 항상 펀더멘털을 분석해야 되고 그냥 소위 말해서 구구단 외형식이라고 그럴까요? 신규 상장주는 안 돼. 보유수 물량 나오면 무조건 안 돼. 그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편견이라는 생각이에요. 고정관념 내지는. 그걸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때 또 한 번 공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150만 주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타 보면 한 30만 주 나왔고 그때쯤 이 거래 860만 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유수 물량을 다 소위 말해서 소화하고 이렇게 상승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도 펀더멘털이 좋아서 저는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아까 똑같이 3일제약처럼 조금 목표가를 크게 업사이드 시켰어요. 6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위원님은 수익을 드릴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과 만나봤던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7월 15일 공략해 주셨던 리가켄 바이오 3차 목표가 초과 달성했고요. 4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9월 2일 공개해 주셨던 PNS 미케닉스 지속 관심 구간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5차 목표가로 18,000원 제시를 해주신 만큼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해 보시면서 PNS 미케닉스도 함께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과 어떤 종목들 만나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또 들어봤던 종목이네요. 네. 그때 AS에 들어서 아마 또 의미 있게 들으신 분들은 매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또 한 번 이제 그 자리에 와 있다. 저는 뭐 30년 넘게 주식하면서 딱 하나 이겁니다.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시라. 그다음에 그것도 황금 맥심에서 매수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진 건설 로봇은 제가 AS 겸 다시 한번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펌프카 국내 1위고 북미 2위 업체입니다. 1분기 매출이 412억에 영업이익이 77억이에요. 장사 잘했죠? 예, 영업이익률이 35%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뭐 지난번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댐 건설, 정부 정책이죠. 그다음에 또 북미 인프라,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우위가 하지만 이것은 다 수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도 그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 또 재건주, 예, 그 관련주기도 하고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저는 본질 가치가 가격의 괴리가 왜 좋으냐면 29,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은 16,0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실적이 나빠졌냐고요? 나빠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삼각 수렴 패턴에서 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좀 매크로하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주선만 돌파하면은 이 위로 좀 윗방으로 많이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장 뭐 나스닥은 조금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그래도 다우는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종목 뭐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총이 대략 2,500억 정도 되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한 4,000억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점 다시 한번 관심에 두시고요. 16,2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17,000원, 2차는 17,800원, 손절은 14,000원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또 수시로 AS에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7,000원 이상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AS 겸 재편입해 드렸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체크하시면서 한 번 더 이 전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역시 제공략 종목인데 그리드 위즈네요. 네, 에너지 데이터 테크 업체입니다.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 PLC라 해서 그 모뎀 국내 마켓시어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그 화재 방지 대책 수혜줍니다. 그때 뭐 정부에서 잠깐 뭐 이렇게 배터리 일액에 대해서 이렇게 뭐 표기하겠다 그러고 나왔지만 저는 그것은 그닥히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충전할 때 뭐 지금 기존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개량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이 회사가 바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SK가스에서 지분을 21% 가지고 있고 공모가가 4만 원인데 지금은 뭐 25,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이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신재생 에너지 거의 다 광범위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도 우리가 좀 편입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자리를 보실까요? 그때 이제 이거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상한가 뽑고 70% 올랐는데 지금 또 한 번 그 자리에 와 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뭐 5조선 아래 쌍둥이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좀 윗방으로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 뭐 시간에서 조금 올랐으니까 뭐 25,700원 정도까지는 매수 무리 없겠고 목표가 차는 27,000원, 그다음에 2차는 28,000원, 손절가는 뭐 널널하게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그리드 위즈 지금 제공약 종목인데 저희 유튜브에 나무님께서 그리드 위즈는 위원님께서 추천할 때마다 좋은 수익 준 효자 종목이죠라는 코멘트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장중 내내 공개 방송하시잖아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종목 장세를 지금 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외람되지만 그래도 운 좋게 식거래 그 어려운 자연에서도 계속 저점 잡아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오늘 또 제가 하반기를 빛낼 유망 종목을 가지고 물론 또 오늘 당장 상승한 종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8시 반부터 모실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중 내내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